자, 그럼 방정식이 이런 게 방정식인데, 이렇게. 중1 때 보면 1차 방정식 배우죠? 우진아, 1차 방정식이 뭐야? 개수가 아니라 차수. 그치? 근데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1차 식인 방정식이지. 1차 식인 방정식. 근데 이제 식으로 쓰면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런 걸 1차 방정식이라 그래. 근데 이제 앞으로도 많이 할 건데, 이게 한글로 이제 이게 1차식이라고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저렇게 미지수를 쓰면은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을 꼭 써줘야 돼. 0이 아니라는 조건을 꼭 써줘야 돼. 1차식이어야 돼. 마찬가지로 중2 때 보면은 2차 방정식이 있고, 이건 이제 2차식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이야. 그럼 이 녀석이 2차식이란 얘기는 절대로 이제 여기는 0이 되면 안 된다 이거야. 이런 건 0이 돼도 상관없어요. 2차가 살아있어야 된다 이거야. A가 0이 되면 더 이상 2차가 아니니까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를 수 없겠죠?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문제 풀다 보면 계속 요걸 함정을 팝니다. 얘를 함정을 파요.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 94페이지에 나오는 특강 내용은 이제 이런 거야. 우리가 그냥 얘랑 무관하게 이런 방정식이 있어. 그럼 이제 이건 뭔지 모르지만은 x를 구하는 게 이제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이걸 넘겨서 요렇게 해버리면은 요게 방정식에 이제 답이 나온 거겠지. 요게 이제 해다 라고 하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푼 거는 말하자면 1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푼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a로 나눴다는 거는 a가 0이 아니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눌 수가 있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첫 번째 요거는 a가 0이 아닐 때고, 두 번째로는 a가 0일 때야. 그럼 a가 0이면은 원래 ax, 그냥 참고로만 들으세요. 넘기면 ax는 마이너스 b인데 여기서 a를 나눌 수가 없어. 얘가 0이거든? 맞죠? 무슨 논리냐면 여기가 0 곱하기 x야. 0 곱하기 x야. 근데 만약에 if b가 1이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그럼 여기 답이 뭐예요? 여기다가 뭘 대입해야 마이너스 1이 돼? 없죠. 해가 없어요. 이런 건 1차 방정식이 아니야. 해가 없는 식인 거야. 해가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if b가 0이었어. 이렇게. 이건 해가 뭐예요? 무수히 많아요. 1, 2, 3 다 되지. 이거 항등식이야. 이렇게 되면 항등식인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뭐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긴 그래. 이런 게 이제 1차 방정식인 거고, 이 x의 개수가 0이 돼버리면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물어보는 그런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는 거기 94페이지 이제 2번에 있는 거, 우리 앞에서도 그 복소수 하면서 절대값 기호가 나오는 것들을 많이 했는데, 중학교 때도 가끔 나오지만은 어떤 수의 절대값이라는 거는 얘가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은 부호를 바꿔서 나온다. 괜찮아? 요거? 근데 이제 은근히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플러스 3의 절대값이야. 그럼 플러스 3이죠, 그냥. 맞네?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야. 그럼 플러스 3이지? 요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여기가 이 녀석이 음수였으면 이 녀석의 부호를 바꿔서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뭐 A가 0이면요. 0이면 상관없어. 뭐 0이면 0, 어차피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거든? 보통은 이쪽에다 붙여줘요. 양수 쪽에 좀 포함시켜줘. 뭐 어디 가도 상관없는데. 됐나요? 절대값이 포함됐을 때는 이런 식의 논리로 푼다. 그래서 거기 아래 보면은, 이런 게 있네? 이런 방정식이 있네? 이걸 풀으래. 그럼 원래가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는 이항을 해가지고 싹 나눠가지고 x가 뭐다 깔끔하게 딱 구하지. 절대값으로 이렇게 갇혀 있어 버리면은 얘를 뭐 이항을 해도 얘랑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 쟤를 풀어낼 수가 없지. 그래서 요거를 지금 여기 썼던 거, 이 논리를 이용해서 가정을 해줍니다. x가 1보다 큰 경우, x가 이제 1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나눠 놓고 푸는 거야. 제가 양수인 경우하고 음수인 경우.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혹시 포켓몬스터 뭔지 아나요? 알죠? 포켓몬이, 선생님, 내가 초딩 때 이제 처음으로 막 그 우리나라 TV에 나와가지고 그때 완전 인기였거든? 그래서 맨날 그거 그런 거 본 적 있나? 포켓몬 빵 요즘도 최근에 유행했었잖아, 그지? 그게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애들이 스티커 먹으려고 맨날 그거 빵 그거 뒤집고 막 난리였거든? 그리고 옛날 아주 옛날 게임 중에 포켓몬 게임이 있어. 그 닌텐도 게임. 뭔지 알아? 모르니? 너는 포켓몬 고밖에 모르나? 그럼 그 게임 보면은 걔네가 2D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 지우가 그 캐릭터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얘가 막 왔다 갔다 막 이제 여기를 막 맵을 움직여. 그러다가 우연으로 막 이제 그 막 뭐 몬스터 만나면은 막 그냥 싸워서 막 잡는 거거든? 막 구구, 막 피존 막 이런 거 만나. 근데 이제 그 만날 때 보통은 이제 막 맵에 풀숲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뭐 어딘가 이제 포켓몬이 이렇게 있겠지. 그럼 이거 이제 그 옛날에는 키보드로 하던 그런 2D 게임이, 닌텐도로 하는 그런 게임이니까 가가지고 막 여기를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딱 만나면은 여기서 이제 싸우는 거야. 오케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봐.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현이가 뭐였지? 이런 1차 방정식이 있었어. 답은 3인 거 알죠? 곧바로 우리 보면은. 근데 방정식의 정의라는 건 뭐냐면 여기다 그냥 3을 넣어봐. 3이지? 그럼 이게 답이지? 맞아? 4를 집어넣으면 아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야. 그럼 뭐냐면은 내가 저것도 그냥 암산으로 풀어보면은 답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8이 있어요. 마이너스 8을 한번 넣어보면은 아닌가?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8이 아니라 x 맞나? 마이너스 8? 말이 안 되는데? 양수 음수면 3x가 답이 뭔지 모르겠다. 아무튼 여기다가 아무거나 뭐 찍어서 찾는다고 생각할게요. 뭐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할 거야. 답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치면은 여기서 얘가 이제 이렇게 찾듯이 수직선이 있어. 답이 실수라면 여기 어딘가에 답이 있겠지. 맞아? 답이 예를 들어 뭐 이제 여기 이런 데 숨어 있었어. 이런 데 숨어 있었어. 내가 얘를 찾고 싶은 거지. 막 뒤져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걸 뒤질 때 요걸 기준으로 이쪽에서 한번 찾아보고 이쪽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야. 오케이?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x가 1보다 크다고 그냥 치고 그냥 여기만 뒤져보는 거야. 답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없으면 뭐 없는 거지. 근데 x가 1보다 작다고 치고 여기서만 뒤져보는 거야.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 x가 1보다 크다고 치고 저 오른쪽에서만 답을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여기 뭐 2, 3, 4 이런 게 들어가는 건데 그럼 이게 양수니까 이 절대값을 이걸 양수로 이렇게 그냥 풀라는 거야. 됐네? 그 다음에 답을 찾아보면 돼. 절대값을 풀었으니까 이항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닌데? x가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이항을 해보면. 맞네? 됐어? 답이 나왔잖아? 근데 요거는 내가 뒤진 저 풀숲 있지? 여기에 마이너스 8이 있냐라고 말이 안 되죠? 맞아? 이건 답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게 나온 거야. 그럼 이쪽을 한번 찾아보자. 이쪽에 답이 있겠다. 그럼 얘가 음수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야. 그럼 얘가 음수면은 제가 절대값이 요렇게 마이너스를 붙어서 나왔을 거고 요렇게 여기 마이너스 x니까 넘어오면 여기 3x가 됐고요. 플러스 1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 됐어요.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2가 나왔네? 그럼 요 답이 지금 요 안에 들어가는 게 맞나? 맞죠? 그럼 얘가 정답인 거야. 거꾸로도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이죠? 여기도 플러스 3 나오죠? 답 맞죠? 됐어요? 절대값을 할 때 이제 이 공통수학 1에서 절대값이 많이 나와. 많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논리야. 이게 있어. 그럼 쟤를 경우를 나누는 거야. 얘가 양수가 되고 음수가 되는 기준이 뭐야? x가 1일 때지? 그럼 1보다 클 때 여기 뒤져보고 1보다 작을 때 여기 뒤져보고 이렇게 찾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부터는 105페이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게 나옵니다. 이제 아주 만만해요.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정의는 방금 전에 이제 설명했었고요. 2차식인 거고 반드시 앞에 이제 2차항이 살아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은 2차 방정식의 실근과 허근 뭐 이런 얘기 하지. 무슨 얘기냐면 실자란 얘기는 실수란 얘기고 허자란 얘기는 허수란 얘기야. 실수인근 허수인근 얘기하는 거야. 저런 2차 방정식이 있어. 저 2차 방정식이지? 너네 저거 풀 수 있어 없어? 풀 줄 알아요. 왜? 너네 지금 마스터 키가 있잖아. 근해 공식이 있잖아. 맞아? 그럼 x는 2a분의 한번 쓸까? 마이너스 b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무조건 답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지금 a도 1, b도 1, c도 1이죠? 그러면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빼기 4 됐나요? 이거 너네 복소수 처음 배울 때 내가 써줬던 거거든? 원래 그때 복소수 모를 때는 허수 모를 때는 이거 망한 거야, 그치? 근데 우리 안 망했지? 이거 뭔데? 루트 마이너스 3 뭔데? 이렇게 해서 빼버리면 되는 거지. 괜찮아? 그럼 이건 허근이 나온 거야. 허근. 됐네? 그리고 루트랑 비슷하게 이게 허근이 뜬다는 거는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켤레로 나올 수밖에 없어. 플러스 i, 마이너스 i 이렇게. i는 여기 루트 안에서 나오는 거였으니까. 괜찮아? 여기 문제에서 말하는 실근과 허근 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을 내가 가르치진 않았기 때문에 근해 공식, 짝수 공식 둘 다 쓸 줄 알죠? 맞아? 귀찮다고 요거 안 해오고 요거만 하면 안 돼요?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 신우 짝수 공식 알아요? 몰라? 마이너스 B 프라임 아니에요? 짝수 공식 알아? 까먹었어? 가물가물해? 이건 알죠? 이것도 쓸 줄 알아야 돼요? 넘어가서 106쪽에 보면 아주 만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만만하기 때문에 골라서 풀 건데 209번에서는 마지막에 6번만 푸시고요. 210번에서는 짝수 번호만 풀까? 짝수 번호 246 6번하고 246 아래 짝수번 246번 보면은 전부 다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형태예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야 돼. 얘 같은 경우는 2a분의 마이너스 b 그냥 뭐 대입만 해주면 되죠. b제곱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4 그러면 요 루트 안이 지금 마이너스 7이 떠요. 그럼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허근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허근은 항상 켤레로 나와요. 켤레근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짝수예요. 짝수기 때문에 짝수 공식을 써줍니다.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빼기 a 곱하기 c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6번이 좀 생소하지? 6번이 생소하죠. 요거는 여기가 2루트 3이지만 우리가 보통 짝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2를 갖고 있으면 짝수라고 보는 거야. 저것도 2 곱하기 루트 3이잖아. 이것도 짝수처럼 봐도 돼요. 이거 짝수예요. 그래서 A가 4, B 프라임이 마이너스 루트 3, C가 마이너스 이렇게 놓고 짝수 공식에 대입해도 답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리고 대입해보면 4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빼기 AC 4 이렇게 되나?
그러면 이렇게 나오나요? 괜찮아? 이런 것도 이제 잘못 썼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심오한 얘기를 할 건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아마 중학교 때 물어보는지 안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요런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요런 2차 방정식이 있어. 근데 여기에 아니다. 잊어버려. 뭔지 몰라. 요런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여길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풀었대. 그랬더니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가 나왔대. 이렇게. 오케이? 그럼 다른 한 근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어.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예지야, 다른 한 근은 뭘까요? 자신있게. 뭘까요? 이걸 풀었는데 답이 하나가 이게 나왔대.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뭘까요? 이게 바로 켤레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럴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면 켤레근이라고 부르는 건데 왜냐면은 우리한테 마스터 키가 있지. 근해 공식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근해 공식을 써. 그럼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의 c지. 여기다 대입하면 그냥 근이 나와버린단 말이야. 이게 답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이걸 여기다 대입한 결과가 이거일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루트가 나왔네, 그지? 그럼 근해 공식 형태를 보면 루트가 나온 데는 어디야? 여기밖에 없지? 요렇게. 여기 하나가 플러스 루트 2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지? 그럼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2일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대신에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요 6번 같은 문제야. 내가 한 근을 이걸 모르고 얘만 알고 있을 때 얘 짝꿍이 1 빼기 루트 2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어. 그 근거는 뭐냐면 루트는 여기만 있기 때문이야. 여기만. 맞죠? 근데 지금 얘 봐봐. 얘는 애초에 여기 B 프라임이 루트였지. 그러니까 이런 자리 루트가 막 들어와 버렸지. 이렇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한 근이 이거였는데 예를 들어 뭐 이게 뭐 B였어. 그럼 이거 켤레근이라고 볼 수 없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켤레근으로 인식한다는 얘기는 인식하려면 이 자리에는 루트가 없어 라는 게 보장이 돼야 돼. 저긴 루트가 없는 거야. 그래야지 요 자리가 지금 요 자리구나 라는 걸 확신할 수 있겠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켤레근이라는 거를 쓰려면 여기에 A, B, C는 유리수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지 켤레근이라는 걸 쓸 수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게 중등과정 살짝 헷갈리는데 중등에서는 많이 안 물어보긴 하는데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요 켤레근에 관한 성질. 이해돼? 그래서 보통은 중3 때든 고1 때든 켤레근 문제가 좀 나오거든? 많이 나오는데 99%는 전부 다 이렇게 켤레관계인 걸 얘기해. 그러려면 이런 조건을 줍니다. 알겠어요? 내가 이제 논리를 알고 있어야 돼. 근해 공식 때문에 여기 이렇게 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알겠나요? 이거 보여줄까? 이따 나중에 진도 나갈 때 이게 또 나와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여기 있네. 요거까지만 하고 쉬었다 하자. 필수 예제 2번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2차항의 개수가 무리수인 2차 방정식의 풀이.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요 개수의 루트가 껴버린 거야. 개수의 루트가 껴버렸고요. 얘를 풀래. 풀어? 그냥 그냥 없이 넣어버려. 그냥 무조건 넣으면 답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요게 A고요, 요게 B고요, 마이너스까지 요게 C입니다. 그러면
그래 공식에 넣으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떼버릴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루트 2 빼기 1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뭐 되겠네. 이게 답이겠지 뭐. 정리만 하면 되죠. 맞아? 근데 지금 이 루트 안을 정리를 해보면 이 앞에 있는 거는 지금 2 더하기 2 루트 2 더하기 1이고요. 요거는 지금 8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8 루트 2 플러스 8 여기 나와요. 계산을 해보면 숫자는 1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6 루트 2야. 요게 지금 요 안에 걸 정리한 거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됐네? 그냥 그대로 넣고 계산한 거야? 이게 답 맞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인데 되게 흉물스럽지? 이런 거 본 적이 없잖아. 맞아? 근데 뭐 일단 이게 이런 숫자도 있어. 이런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루트 3, 루트 2로 할까? 루트 2 이런 게 있어. 이게 2의 제곱근이지? 대충 이거 물 1.414 엄청 뭐 이렇게 그지? 지저분한 수잖아. 그럼 얘도 엄청나게 뭐 되게 더러운 수일 텐데 지저분한 수일 텐데 거기에 뭐 제곱근을 씌운 거야 그냥. 이것도 무리수겠지 뭐. 맞아? 근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이제 안 씁니다. 한 30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 나도 이런 거 배운 적 없어. 학교에서. 근데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나온 적이 있대요. 나왔을 때.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근해 공식에 넣으면 되겠지 하고 했는데 안 풀리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풀 겁니다. 다른 방법은 뭐냐면 아주 엘리멘탈한 기본적인 방법이야. 인수분해를 해버릴 거야. 인수분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오죠? 나오는 거 보이니? 나오는 거 보여요? 약간 그지 같죠? 인수분해 돼버렸죠? 맞아? 그러면 자, 요 인수분해가 루트 2 빼기 1의 x 마이너스 2 여기는 x 마이너스 1 요것이 0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여기에 답은 x는 요거고 이렇게 이게 아까 나온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아까는 그걸 내가 풀 수가 없던 거야. 루트 안에 루트 들어있는 거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유리화를 해서 써보면 순서를 바꿔서 할까? 이렇게 나옵니다. 됐네? 자, 근데 봅시다. 2차 방정식이 요거랑 요게 나왔지? 이거 켤레 관계예요? 아니지? 택도 없지? 켤레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럼 이게 켤레가 왜 안 나왔냐? 얘네 때문이야. 얘네 때문이야. 저기 루트가 끼면은 켤레근이 안 나온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리고 지금 요 풀이는 그냥 내 멋대로 푼 거야. 내 멋대로 푼 거고 원래 정석인 방법은 또 따로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도 이거 봤을 때 제 아무리 루트가 껴있어도 일단 첫 번째로는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해버리세요. 그럼 제일 빨리 구하는 거야. 근데 인수분해가 잘 안 보일 수 있어. 이게 약간 억지잖아. 이걸 곱으로 만드는데 그냥 이거 곱하기 1 할 수밖에 없잖아. 그지? 맞아? 그래서 원래 정석은 이 x제곱 앞에 있지 얘. 요 녀석을 유리화를 시키라고 가이드를 합니다. 요 녀석을 유리화를 시키라고. 그러니까 다른데 요런 데나 요런 데는 무시해도 돼. 저건 루트 나와도 상관없어. 그냥 여기를 유리화 하고 싶어. 그러면은 요 식 전체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을 갖다 곱하는 거야. 이렇게 전부 다 좌변 우변. 그러면 여기는 2 빼기 1이니까 그냥 x제곱이 되고요. 요거는 얘랑 곱하니까 완전 제곱이죠? 완전 제곱이면 암산 좀 할게요.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지금 2 곱하기 요거니까 그냥 이렇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도 똑같아 아까랑 인수분해 크로스로 하는데 다만 여기가 유리화가 돼 있으면 여기가 편하다 이거야.
근데 그래봤자 여기가 또 불편해.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가? 맞네? 근데 뭐 이렇게 하나 그렇게 하나 뭐 그게 그거죠. 근데 이제 보통 책에서는 저렇게 x제곱의 개수를 유리화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한다 라고 가이드가 돼 있어.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처음에 눈으로 보이면 해도 상관없어요. 답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됐네? 그 아래 한 문제만 풀어볼래요? 12번 212번 한 문제만 풀어보세요.